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22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경기 변동 시에는 한 나라의 실업, 인플레이션 등이 변하면서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 변동의 폭이 커져 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실질 GDP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규모의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경기 호황이 과도해지면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급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제 안정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인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 변동의 폭을 완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재정 지출 또는 조세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이자율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확대 재정 정책 또는 긴축 재정 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한편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따라 확대 통화정책 또는 긴축 통화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확대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통화량을 줄여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물가 수준을 올립니다. 또한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복잡합니다. 이 파급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파급 경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이는 돈의 가치, 즉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선 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나 국제 수지의 균형 등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제 지표를 선택하여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자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 지표가 다른데, 이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 형태가 결정됩니다. 통화 지표를 활용해 통화량 그 자체를 관리하는 통화량 목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특정 이자율을 관리하는 이자율 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9년 이래 1997년까지 M2를 중심 지표로 하는 통화량 목표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미국은 현재 이자율 목표제를 통해 통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형태에는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율 목표제와 물가를 특정한 수준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수로서 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더한 것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지수는 경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총수요의 확대는 물가 수준의 상승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기가 팽창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긴축적인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민소득이 줄고 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립니다. 즉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지만 실업률의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엔 역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춰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